하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저기 A 단계에 있는 거 중에서 1210번은 나중에 한번 좀 풀어보고요. 몇 개 직접 바꾸는 걸 좀 보여줄게요. 자, 1211번을 한 번만 잠깐 봅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3k 전체 제곱에다가 n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얘는 일단 옛날 풀이를 한번 좀 보여줄게요. 옛날 풀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는 n세제곱이죠. 그럼 n세제곱은 나갈게요. 그 다음에 3k 제곱이죠. 그때 3은 내보냅시다.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9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3차항에서 분모는 1인데 얘는 2분의 3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3 나오죠. 그쵸?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풀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얘를 인테그랄로 바꿔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는 k를 바꾸는 게 핵심인데 k는 n이라는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n분의 k. n분의 k만 바꾸면 무조건 다 간단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n분의 k를 x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n분의 1이 dx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겠고 x의 범위는 거의 뭐 맨날 1부터 n까지라서 1집으로는 빵, n집으로는 1 이렇게 갑니다. 왜? n이 무한대까지 보기 때문에 그래요. n이 무한대까지 극한 때문에. 자, 그래서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서 인티그랄로 잡아주면 되고요. n분의 k를 x로 잡았으니까 3x 전체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바뀌고 0부터 1까지. 그래서 0부터 1까지 9x제곱 dx니까 얘는 3x 세제곱 0, 1. 그래서 3이다. 그래서 둘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식하게 가지 말자. 우리는 인테그랄로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만약에 n분의 3k를 통째로 x로 잡았다. 그냥 n분의 k만 있으면은 뭐가 더 덧붙여져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n분의 3k를 x로 잡았다면 얘는 당연히 n분의 3, n분의 6, n분의 9, n분의 12 이렇게 움직이니까 최소 차이가 n분의 3이에요. 한마디로 n분의 3이 dx와 거의 동급으로 가고요.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k가 1일 때는 빵, k가 n일 때는 3. 0부터 3까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바꿔서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구간 0부터 3까지로 바뀌고요. 얘는 n분의 3k가 x니까 x제곱, 그 다음에 n분의 3이 dx니까 n분의 1은 3분의 1 dx. 그래서 얘는 9분의 1 x 세제곱에 0, 3 집어넣으니까 또 3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뭘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계산만 해내면 충분히 가능해요. 자, 혹시 모르니까 1212번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걸 직접 잠깐 한번 해봅시다. 잠깐만. n분의 k만 바꿔봐요. n분의 k만.
그치? 왜냐면 거의 대부분 다 1부터 n까지 가요. 그래서 n분의 k를 x로 잡으면 거의 10중 8구 0부터 1로 가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시그마로 k가 1부터 n이 아니고 n부터 3n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때는 0부터 1은 아니게 되지. 0부터 3. 그렇죠. 그렇죠. n은 1부터 3n까지면 k는 1부터 3n까지면 0부터 3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세 가지로 다 바꿔볼게요. 일단 첫 번째, n분의 k를 x로 바꾼다면 n분의 1은 dx가 되겠고 x의 범위는 거의 맨날 1부터 n이에요. 그래서 맨날 0부터 n까지로 갑니다. 자,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k는 1부터 n이 아니고 k는 뭐 2n부터 4n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n분의 k 같은 경우는 k가 2n일 때는 x가 2가 되겠죠. k가 4n이면은 x가 4예요. 그럼 2부터 4로 바뀝니다. 괜찮죠? 근데 그렇게 장난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어지간해서는 n분의 k를 x로 바꿨을 때는 dx와 구간이 그냥 같이 세트로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편합니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k는 1부터 n-1이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k는 1 집어넣었을 땐 또 0으로 가죠. n-1 집어넣으면 1이 아니잖아. 근데 어차피 극한 때문에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이 하나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직선 하나, 직선과 같은 어떤 직사각형 넓이 이거 하나 있건 없건 정적분값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로 정리해 들어가면은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아래 끝 이 끝 0부터 1까지 n분의 k x로 바꿨죠. 그럼 3 플러스 2x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n분의 1이 dx니까 얘는 2dx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뭐 물론 치환해서 적분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나는 싫어. n분의 2k를 통째로 x로 잡을래. 그러면은 당연히 최소 차이는 n분의 2니까 n분의 2가 dx로 바뀌어요. 자, 그럼 x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빵!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2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바뀌고 아래 끝 0, 위 끝 2가 돼요. 자, 그러면 3 플러스 2x가 되고요. 3 플러스 x가 되고요. n분의 2는 그냥 dx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그마저도 싫어. 그냥 3 플러스 n분의 2k를 통째로 x로 바꿀래. 괜찮아요. n분의 k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변화가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n분의 2, 2 집어넣으면 3 플러스 n분의 4, 3 집어넣으면 3 플러스 n분의 6. 어차피 차이가 dx잖아요. 3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n분의 2가 dx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간은 어떻게 돼요? k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어차피 빵으로 가니까 그냥 3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k에다가 n 집어넣으면 3 더하기 2니까 5로 바뀌어요.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되고요. 아래 끝은 3, 위 끝은 5로 바뀌죠. 3부터 5까지 대신 얘가 통째로 x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n분의 2가 dx로 바뀌죠. 와, 계산은 이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게 뭐다? 바꾸는 건 이게 편하잖아요. 계산은 이게 편하죠. 그래서 치환적분. 그렇죠. 얘를 t로 치환하면 얘는 어차피 dt가 되죠. 그러면 인테그랄 x에다 0 집으면 t는 3이고요. x에다가 1 집으면 t는 5가 됩니다. 그리고 t dt. 그래서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치환적분하면은 계산도 간단하게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5에서 9 뺐으니까 16. 그래서 답이 8로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1213번도 한 번만 1213부터 1215까지 한번 3개 후딱 해볼게요.
K는 무한등분이 아닌 이상 실수 변수로 못 바꿔요. 왜냐면 K는 1, 2, 3, 4 이렇게 가지. X는 실수 움직임이죠. 이산적인 움직임이 실수 움직임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한등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N으로 무조건 나눠야 돼. 그렇지. 4개 집어넣어줘야 돼. 그렇지. 4개 넣어야지. 아, 이렇게. 그렇지. 그치. M은 K 파이를 통째로 X로 잡아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얼추 대부분 풀고 있으니까 천천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당연히 n분의 k를 x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알아서 n분의 1은 dx로 바뀌고요. x 범위는 어차피 0부터 1까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은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바뀌고요. 아래 끝은 0으로 바뀌고 위 끝은 1로 바뀌죠. 그 다음에 n분의 k를 x로 바꿨으니까 2x제곱 n분의 1은 dx. 그쵸? 완전히 싹 다 리모델링 했어요. 다 갖다 바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는 2x제곱에다가 0, 1 집어넣으니까 2 빼기 1이다 라고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우리 시그마 없으면 인테그랄로 못 바꿉니다. 정적분과 급수의 관계는 정적분은 급수로 바꿀 수 있고 급수도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예요. 가는 거 오는 거 둘 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인테그랄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시그마가 있어야 돼요. 합이라는 기호 자체가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5제곱분의 1 곱하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4제곱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바꾸지? k를 바꾸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n이라는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렇죠? k와 동일 차수 n이 반드시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n4제곱이 분모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n은 시그마에서는 상수 취급이니까 4개만 얘한테 주자. 그래서 신발이 4개 필요하대요. 그럼 4개를 주고요. 그럼 n분의 k 4제곱으로 만들어지네요. 그쵸? 4개를 줘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n분의 k는 마찬가지로 x로 바꿀 수 있죠? 얘를 x로 바꾸고 얘를 인테그랄로 바꾸고 얘는 그러면 dx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테그랄 x 4제곱 dx 여기서 n분의 1은 시그마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지만 dx는 시그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정적분적인 적분 변수 지정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호를 쓰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dx는 반드시 인테그랄 뒤로 나와야 돼요. n분의 1은 상관없지만. 자, 그러면 아래 끝은 0, 위 끝은 1. 그쵸? 5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일단은 시그마를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k가 1, 2, 3, 4부터 n까지 가니까 k는 1부터 n인 걸 알 수 있겠고 사인 n분의 k파이가 되겠네요. 다행히도 k는 n이라는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n분의 k를 x로 바꿔볼게요. n분의 k파이를 x로 바꾸면 안 돼요? 얘를 x로 바꿔도 됩니다. 통째로. 그죠? 근데 요걸 통째로 x로 바꿔도 돼요. 근데 n분의 k를 x로 바꾸면 바꾸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n분의 1은 dx. x는 0부터 1까지. 왜? 1부터 n까지니까.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 자, 그럼 얘는 사인 파이 x. n분의 1은 알아서 dx.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정도는 적분한데 별로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코사인 파이 x. 그렇죠? 그래서 0, 1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파이분의 1. 코사인 0은 0이니까 또 파이분의 1. 그래서 답이 파이분의 2로 나오게 되네요. 오케이. 괜찮아. 나 또 뭐 실수했어? 아니,
눈빛이 하나로 딱 찍혀 있길래 뭐 실수 나온 줄 알았어 또. 자, 그러면은 유형 1번으로 좀 가볼게요. 유형 1번. 사실 많은 문제를 하고 싶은데 미안, 1240번만 1240번만 하고 유형 1번은 일단 좀 넘어가 볼게요. 1243번을 해야 되는데 미안. 왜냐면 미분하면 속미분 파이가 나가야 되니까. 적분이구나. 그렇지, 적분. 응. 내가 틀리지 않았어. 다행이야. 오케이. 맞았어, 다들. 자, 푼 친구들은 심심하니까 잠깐 다른 거 더 풀어보고 있을게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장난치기는 하는데 솔직히 일단 인테그럴을 바꿔놓고 뭐 안 되면 그냥 치환적분해도 되니까, 그래서 n분의 k만 x로 일단 다 바꿔놓으면 편합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얘는 급수구나. 급수는 인테그럴로 바꿀 수 있지. 다만 n분의 k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이 dx니까 3dx가 되겠고 아래 끝 이 끝은 어차피 0부터 1까지로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 찾아주면 되는데 그냥 4번에 있네. 그쵸? 그래서 딱히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4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2번으로 가볼게요. 유형 2번 중에서 미안, 1245번 하나만 좀 해볼게요. 요게 의외로 잘 안 돼요. 뭐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는 다 n분의 k만 x로 바꾸면 그냥 다 끝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진입장벽은 조금 높은데 한 번 이해하고 나면은 다시는 안 틀려요. 정적분과 급수는. 사실 이 정적분과 급수가 예전에는 5년 전만 해도 이제 문과에도 나왔어가지고 조금 끔찍했죠. 그래서 우리 반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적분과 급수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포기를 했어요. 수능이 안 나오길 빌겠다고. 근데 나왔죠.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그래서 K는 반드시 분모가 n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분모 분자를 통째로 n으로 나누면 돼요. 둘 다 n으로 나누면 1 플러스 n분의 k 분의 n분의 1. 그치? 분모도 n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치.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n분의 k 분의 n분의 1. 자, 일단 당연하게도 시그마 기호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계속 바뀌는군. 그쵸? 그래서 N 플러스 K분의 1이구나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리고 90%의 학생이 여기서 멈춰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1245번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n분의 k도 없고 n분의 1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 무조건 k는 n이라는 신발을 안 신으면 안 돼요. 맨발로 안 다니는 애라서 얘는 없으면 만들어줘야 돼요. 분모 n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얘만 나눌 수는 없잖아요. 이 통째로 분모니까. 그래서 아예 통째로 n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얘만 나눌 수 없으니까 분자도 같이 나눠야 원래식과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으로 갈 때 두 개씩 찢어놓으면 얘는 1 플러스 n분의 k가 되고요. 분자 n분의 1은 그냥 따로 빼내면 걔가 dx로 알아서 나와요. 그렇죠? 치환 조건 할 때랑 비슷해요. 우리가 치환 조건 할 때도 속미분 미리 생각하고 해요. 아니, 치환하고 속미분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다른 걸로 하는 거고 비슷해요. n분의 k만 잘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면 dx 성분은 알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로. x분의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치환 조건 하면 되지. 얘를 치환. 그치, 1 플러스 x를 t로 치환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를 x로 바꿔주면 얘는 dx로 바뀌겠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 아래 끝 윗끝은 0부터 1로 바뀌겠네요. 그죠? 싹 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분의 1 dx가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x분의 1로 a부터 b까지 평행이동해달라고 그랬으니까 아유, 이거 함수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죠. 1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함수 자체를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x분의 1로 바뀌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구간도 1만큼 평행이동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함수가 오른쪽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은 구간도 1만큼 평행이동하면 조건 똑같지 않냐? 나는 그거 헷갈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치환하면 돼요. 그렇죠? 치환하면 됩니다.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한다면 dx는 어차피 dt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식이 x에다 0 집어넣으면 t는 1, x에다 1 집어넣으면 t는 2. 그렇죠? 어차피 t분의 1이고 dt. 그래서 사실은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 남았는데 이거 녹색 하나 남았는데 떨어졌어. 아니 그냥 아쉬워서. 자,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예요? A는 1, B는 2, N, L은 절대값 T 1, 2니까 L은 2네요. 그래서 C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답이 5가 되겠네요. 1번. 오케이. 자, 뭐 밑에 것도 어차피 똑같이 바꾸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으니까 조금 넘어가 볼게요. 저기 1249번 하나만 직접 풀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1249번 별로 어렵지는 않아서 진짜로 그냥 K번째의 AK, BK 길이만 구하면 끝나요. 그냥 K번째.
자,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x가 0부터 2입니다. 걔를 n등분한다 그랬어요. 그럼 2를 n으로 나누면 한 칸당 n분의 2씩 나오겠죠? 그러니까 a1은 n분의 2, 0이에요. a2는 n분의 4, 0. 그럼 ak는 k번째니까 그냥 n분의 2k예요. 그럼 bk는 x가 n분의 2k인 지점에서의 y좌표만 알면 끝나죠. n분의 2k를 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n분의 2k를 세제곱한 거죠. n분의 2k 세제곱.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자, 여기가 A1 지점이에요. A1은 X좌표가 n분의 2, A2는 X좌표가 n분의 4. 당연히 한 번호에다가 2배 한 게 분자죠? 그럼 n분의 2k인 지점이 AK인 상태예요. 그쵸? 그러면 BK 지점이면은 일단 X좌표는 n분의 2k가 되겠고, 그럼 Y좌표는 n분의 2k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 자체가 Y좌표니까 n분의 2k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AK와 BK 선분의 길이는 그 둘이 높이차죠, 높이차. 그냥 BK의 Y좌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n분의 2k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 얘는 지금 왜 이렇게 나온지 알겠다, 그죠? 좀 길이 앞이요. 이 넓이를 구했어. 화이팅.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곱하기 a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bk 그대로 들어가니까 n분의 2k 전체 세제곱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n분의 k를 x로 바꾼다면 n분의 1이 dx로 바뀌겠고 x는 어차피 맨날 0부터 1까지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아래 끝, 위 끝 0부터 1까지 n분의 1은 dx 대신 n분의 k가 x니까 2x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8x 세제곱 dx라서 2x 4제곱이니까 그냥 답이 2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이게 1251번이 조금 어려운데 요거는 미안해.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넓이를 해야 되는데 얘는 일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깐 건너뛸게요. 이게 좀 많아요. 유형 12번까지가 다 넓입니다. 물론 유형 11, 12는 역함수 정적분에 관련된 얘기지만 이거 수투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일단은 조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미적분에서만 존재하는 애라서 별도로 꼭 봐줘야 되고요. 저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와요. 모의고사 같은 데서. 수능에서도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수능에서도. 왜? 정적분 중에서 입체도형의 부피가 그래도 차지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딸랑 이렇게 유형 몇 개로 정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습은 해줘야 됩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아우, 그림 보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저 유형 14번 봐보면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여요. 유형 13, 14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미안, 그림만 굉장하고요. 내용은 되게 쉬워요. 이해만 하면 정말 많이 쉬워요. 진짜로. 자,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길이들을 그렇죠. 어떤 x 지점에서의 길이에다가 fx죠. 거기다가 미소 가로를 곱한 이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 그렇죠. x 아니다. fx에다가 미소 가로 dx 곱한 거. 이게 거의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 넓이죠. 얘를 a부터 b까지 싹 다 더해내면은 넓이가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입체 도형이 있어요. 어떤 입체 도형이 있는데 걔를 관통하는 수직선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때 요 지점이 x가 a인 지점, 요 지점이 x가 b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이때 x 지점에서의 어떤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식만 알고 있다면 이때 이 단면적의 넓이를 보통 surface x에서 sx라고 많이 씁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이 부피 구해내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x의 값에 따른 넓이, 단면적의 넓이만 알고 있다면. 왜? 똑같은 얘기예요. x 지점에 관련된 함수 값만 알 수 있다면 그 dx 곱해서 다 더하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x 지점에서의 단면적 넓이만 알고 있다면은 dx가 사실 미소 높이죠. 엄청나게 작은 높이. 그걸 곱해주면 얘는 거의 종이장 한 장 같은 부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슬라이스 쳐서 진짜 그냥 종이들 쌓아가지고 부피 만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sx에다가 높이 dx를 곱해줘요. 얘를 a부터 b까지 그냥 싹 다 더해주면은 부피가 나오더라. 이게 끝이에요. 진짜로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림은 굉장히 보이는데 막상 풀면은 되게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왜? 도형 자체가 복잡하니까 일부러 좀 쉬운 것들 위주로밖에 안 나와요. 그건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알면 안 틀려요. 까먹으면 틀려요. 그래서 지금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전에도 한 게 있으니까 혼자 하다 보면은 할 수도 있는데 얘는 진짜 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1288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1288번. 높이가 11cm인 어떤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통 높이가 11cm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물통에 채워진 물의 깊이가 x, 깊이가 x 센티미터인 그 지점에서의 단면적인 넓이를 지금 줬어요. x 지점에서의 수면의 넓이가 요 넓이 surface x, 얘가 지금 루트 2x 플러스 1 빼기 1 제곱센티미터라고 준 거예요. 자, 그거를 가득 채웠을 때 물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지금 x가 빵인 상태겠죠? 0부터 11까지 그냥 싹 다 더해주면 돼요. 그죠? x가 0일 때는 단면적인 넓이가 빵이구나. 빵이네. 이거 뾰족하네. 뾰족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2인 경우에는 25의 루트니까 5 빼기 1, 4예요. 그러니까 맨 위에는 단면적인 넓이가 지금 4예요. 밑은 빵이고. 그런 걸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인테그랄 해서 0부터 12까지 가면 끝나요.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한다면 2x 플러스 1에 2분의 1 제곱? 이게 되나? 이게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속미분이 2밖에 안 나오니까. 만약에 그럼 속미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치환 적분. 이제 무리함수는 통째로 치환해주면은 이쁘게 정리가 됩니다. 그쵸? 2x 플러스 1만 치환해도 되고요. 통째로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자, 계산이 조금 뭐 귀찮으니까 통째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는 루트 2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볼게요. 자, 그럼 2x 플러스 1은 t제곱이 되겠고 2dx는 2t dt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x에다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x에다가 12 집어넣으면 5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지금 t가 되니까 t 빼기 1이에요. 그 다음에 dx 대신에 2를 약분할게요. dx 대신에 t dt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걸로 그냥 계산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럼 1부터 5까지 t제곱 빼기 t dt. 그래서 3분의 t 세제곱 빼기 2분의 t제곱. 그냥 계산해주면 똑같죠. 자, 그럼 3분의 1 곱하기 5의 세제곱 125에서 1 뺐으니까 124 빼기 2분의 1 곱하기 5제곱에서 1제곱 뺐으니까 24. 그래서 얘는 어잉? 이게 3배수가 아닌데 3분의 124 빼기 12가 되겠네요. 그럼 3분의 36을 빼니까 88? 그죠? 그래서 3분의 88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쪽 뒤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이것만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직접 잠깐 좀 풀어봅시다. 1290번 한번 해볼게요. 그림 안 그려도 돼요. 졸려서 어떡해. 저 내용 이해될까? 들었나? 안 들었지? 자, 다시 한번. X 지점에서의 넓이만 하면 끝나요. X 지점에서 단면적 넓이 SX에다가 DX는 그러면 높이지?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부피가 되죠. 그게 종이자 같은 부피라는 거예요. 그 부피를 0부터 12까지 그냥 다 더해주면 돼. 괜찮지? X지점의 넓이 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유형 13번은 거의 대부분 다 넓이를 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X지점의 넓이를 줬지, 단면의 넓이. 여기다가 dx 곱해서 싹 다 더하면 돼. 높이가 a라 그랬잖아요. 그럼 0부터 a까지. X가 하나 아니면 X가 하나 아니면 그냥 여기 다 나오는. 그치. 왜냐면 X 지점에서의 넓이를 하니까. 그게 항등식이라서. 우리가 y는 fx에서 fx가 만약에 3x라고 하면은 모든 x 지점에서의 함수값들을 다 아는 거지. 마찬가지야. 넓이가 x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는 거는 아예 넓이가 아예 식이 다 나온 거예요. 모든 넓이, 어느 지점에서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태. 왜 dx냐고? 왜냐면은 그 세로가 x잖아요.
그러면 미소한 높이를 곱해주는 거예요. dx. 우리가 정적분할 때도 x 지점에서의 함수값에다가 dx 곱하면은 아주 미소한 가로 곱하죠. 괜찮은가? fx가 세로고 dx가 가로죠. 그러면 거의 뭐 그 선분과 같은 직사각형 넓이 나오죠. 그거를 a부터 b까지 계속 더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인 넓이를 알고 있으면 거기다가 dx만 곱하면 높이를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종이자 같은 부피가 나오는 거지. 그 종이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미안. 이게 x제곱 플러스 1 같은 부분적분도 되지만 합성함수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을 지원해주면 편하죠. 자, 1290번이 적분이 조금 어렵죠. 왜냐면 치환적분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요. 그죠? x제곱 플러스 2를 t로 치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 그래서 치환적분으로 들어가주고 치환해주면 이제 부분적분이 또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부분적분인데 ln이 어디 갔지? 그치, lnt. 그치. 응? 처음부터 부분적분 해도 돼요. 되나? 되기는 합니다. 자, 결국에는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다가 0부터 a까지 dx 곱해서 싹 다 더해주면 이게 지금 부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분의 5 ln 5 빼기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적분하느냐?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냥 한 번에 부분적분으로 들어가도 돼요. 미분할 거 적분할 거 아니. 적분할 게 1이에요. 미분할 게 ln x제곱 플러스 1. 뭔가 좀 이상하다. 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얘 적분하면 x로 나오게 되겠죠. x가 없는데? 미안해. 좀 그렇다. 미안해. 뭔가 조금 순서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치환적분으로 갑시다.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왜? 합성함수니까. 단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기본적분, 분수적분, 그 다음에 치환적분을 먼저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쵸? 합성 상태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을 t로 잡아주면은 2x dx는 dt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얘는 ln t, 그 다음에 x dx는 2분의 1 dt죠. 그쵸? 2분의 1 dt. 요게 2분의 1 dt로 바뀝니다. 자,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t는 1, x에다 a 집어넣으면 t는 a제곱 플러스 1.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부분적분 해야 되겠네요. 2분의 1은 밖으로 뺐다고 치고, 지금 여기에서 적분할 걸 1로 잡아주면은 미분할 거 ln t, 적분할 거 1. 그래서 t분의 1 적분하면 t. 그쵸? 이 둘 곱한 거는 그대로. 둘 곱한 거는 빼서 적분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은 앞으로 빼놓고 둘 곱한 거는 그대로 가고요. 얘는 1부터 a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둘 곱한 거는 빼서
적분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곱하기 ln a제곱 플러스 1 되고요. 어차피 1 집어넣으면 ln이기 때문에 빵 나옵니다. 그럼 이제 얘만 생각해주면 되는데, 아니 어차피 a제곱이죠 그냥. 이거 적분해봤자 x에다가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a제곱 플러스 1에서 1 뺀 거, 그래서 빼기 a제곱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가 2분의 a제곱 플러스 1 ln a제곱 플러스 1 빼기 a제곱.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a가 지금 2예요. 그쵸? 아무리 봐도 2. 진짜로 2 딱 집어넣으면 맞아떨어지는데, 얘 위에 뭐 이러냐? 아, 2분의가 있구나. 미안해. 그래서 a가 2가 됩니다. a가 음수면 어떡하지? 그죠? 높이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높이가 a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은 2가 맞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저기 그 유형 14번 여기에 있는 것도 한 문제 정도만 좀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설명을 잠깐 좀 해볼게요. 설명을. 그림이 조금 굉장하게 생겨가지고. 자, 1292번. 지금 이 그림은 약간 사선으로 본 겨냥도예요. 뭐 겨냥도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자, 뭐냐면은 얘는 x축, y축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절대값 y는 루트 사인 x. 이 절대값 y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죠. 왜냐면 함수가 아니니까. 절대값 y는 사인 x라고 한다면 절대값 y 붙은 이상 y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y는 사인 x로 나오고요. y가 음수인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y는 사인 x라서 마이너스 사인 x가 나와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y가 양수인 거는 그대로 그리고 y가 음수인 거는 그냥 대칭시켜서 아래 복사 붙이기 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y가 양수인 경우에는 그냥 사인 x 그래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가 음수인 경우에는 그냥 위에 거 아래 복사 붙이기해서 그냥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상태예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이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 가운데가 지금 2분의 파이죠. 그거를 3분의 파이인지죠. 부터 3분의 2파이인지죠. 으로 지금 자른 거예요. 그렇죠?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 잘라놓은 거예요. 잘랐더니 얘가 x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정사각형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섰다라는 거야. 칠판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게 이 곡선 따라서 이 중간에서는 더 높이가 높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죠? 자, 그게 지금 옆에서 사선으로 본 게 1292번 그림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지?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만 구해내주면 돼요. 단면적의 넓이만. 그쵸? 그러면 X 지점에서 얘는 X, 사인 X네. 얘는 X, 마이너스 사인 X네. 그래서 이 도형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진짜로. 처음에 좀 헷갈립니다. 자, 근데 잘만 자르면 그냥 쉽게 끝나요. 그러면 요 길이가 2 사인 X네. 근데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연히 높이도 2 사인 X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는 뭐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에요. 그죠? 정사각형이니까 2 사인 X 전체 제곱이에요. 괜찮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아주 미소한 가로를 곱해서 거의 종이장 같은 부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죠? dx 곱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미소한 가로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에다가 dx 곱하고 싹 다 더해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게 부피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x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괜찮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답.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적분 스킬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얘가 삼각함수의 적분이고요. 그것도 애초에 루트 사인 X 아니에요? 마이 갓, 그냥 사인 x인 줄 알았더니 루트 사인 x네. 이것도 오늘 이상하다. 요새 늘 이러는 것 같은데. 잠깐 미안. 루트네요. 저런. 그래서 계산이 갑자기 쉬워지네요. 미안. 자, 그래서 4 사인 x예요. 4 사인 x.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 코사인 x에다가 윗끝 아래끝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3분의 4파이가 또 왜 나왔지? 3분의 2파이. 그쵸? 자, 그래서 3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니까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 근데 아래 끝이라서 마이너스 또 붙여야 되니까 답은 그냥 4로 나오게 됩니다. 와,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이 부분의 단면, 이 부분의 부피가 지금 4라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계산한다라는 게. 난 되게 신기했네,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 와,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구나.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자, 시간차 엄청 빠르지? 1295번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도 그림이 있는 게 좀 보기는 편할 것 같아서. 자, 반원입니다. 반원. 그죠?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은 반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반원의 넓이만 구해낼 수 있으면 우리는 부피를 구해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어차피 X 지점의 높이를 절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고 그 파이 r 제곱의 절반이 원의 넓이의 반원 넓이가 되겠네요. 이해될까? 그건 안 되지. 왜냐면 분모 미분하는 게 분자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2x제곱이 안에 있는 게. 이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LN으로 나와요. 오케이. 자, 천천히 좀 가보고 있을게요. 자, X 지점에서의 단면적의 넓이만 알면 되는데, 요게 지금 fx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요 길이가 fx죠. 그럼 반지름은 어차피 fx의 절반이에요. 2분의 fx. 그쵸? 자, 그래서 단면적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의 원 넓이의 절반이 되겠네요. 그쵸? 절반. 그래서 얘는 요거 fx 제곱, 이게 지금 4분의 8분의 파이 곱하기 fx 제곱이잖아요. 그럼 fx가 얘니까 8분의 파이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1분의 2x 제곱이구나. 그쵸? 자, 그 단면적의 넓이 하나만 0부터 k까지 싹 다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0부터 k까지 단면적의 넓이의 총합. 그럼 얘는 8분의 파이를 앞으로 뺍시다. 8분의 파이는 개수로 빼내고 2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2의 x제곱. 그러면은 분모 미분한 게 분자네요. 이제 분수 적분. 그래서 8분의 파이 곱하기 ln 절대값 2x제곱 플러스 1 0부터 k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럼 8분의 파이 곱하기 어차피 k 집어넣은 거는 ln k제곱 플러스 1. 뭐 절대값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내부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ln 1이 ln 1이 아니네. ln 2네요. 아이고, 빼기 ln 2네요. 그쵸? 0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나온 값이 4분의 파이 ln 3이구나. 좀 이상한데. 맞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8분의 파이 곱하기 ln 9죠. 요거를 정리해보면 미안. 좀 끌고 올게. 얘는 ln 2분의 2의 k제곱 플러스 1이네요. 얘가 9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미안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2의 k제곱은 18에서 1 뺐으니까 17. 따라서 k값은 ln 17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ln 17. k값 조금 지저분하긴 하네요. 조금. 와, 근데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가는데 미안해. 시간이 괜찮을까 이거? 괜찮지? 오케이. 자, 이거는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만 좀 설명. 미안해 진짜. 오케이. 자, 얘는 곡선의 길이, 속도와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 자, 속도와 거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우리가 뭐 속도와 가속도에서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1차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위치 미분하면은 속도 나오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나오죠. 미분. 마찬가지로 이동거리라고 하는 이 거리를 미분하면 속력이 나오죠. 왜? 속력의 정의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이동거리죠. 그래서 거리 미분한 속력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가속도 적분하면은 속도, 속력 적분하면은 당연히 거리가 나오게 돼요. 자, 이때 우리는 평면 운동이라고 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동거리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곡선의 길이. 자, 그러면은 어차피 위치는 시간에 관한 함수, 나오겠고, 속도도 x 속도 f't, y 속도 g't. 뭐 가속도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일단 생략할게요. 속력은 다른 말로 속도의 크기.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한다면은 어차피 속도가 접선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x 방향의 속도와 y 방향의 속도. 이걸 피타고라스로 하면은 빗변 길이 자체가 어차피 속력이 되는 거니까. 괜찮죠? 자, 여기서 속력은 우리가 보통 절대값 v라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는 속도 가속도에서 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vx, vy의 피타고라스. 그래서 이동거리는 그런 속력을 적분해주면 돼요. 괜찮죠? 속력 적분. 자, 그거를 여기서 뽑아낸 거 말고 조금만 더 할게. 다른 방식으로 좀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A 지점에서부터 B 지점까지 뭐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 전체 길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전체 길이를. 자, 그러면은 이 길이를 어떤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얘를 2등분으로 해서 직선 길이 더하기 직선 길이. 비슷하죠? 근데 그거를 4등분을 해서 직선 길이, 직선 길이, 직선 길이, 직선 길이. 좀 더 비슷해지죠? 무한등분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무한등분을 했다라고 친다면은 거의 점과 점끼리의 거리가 미소한 선분 길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체 선분 길이는 그런 미소한 선분 길이를 싹 다 더하는 걸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A부터 B 지점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때 이 미소 선분의 길이를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때 둘의 x 차이가 x의 미소 변화량이 되겠고요. y의 차이가 y의 미소 변화량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 미소한 선분 길이에요. ds. dx와 dy의 피타고라스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ds가 루트 dx제곱 플러스 dy제곱이구나. 원래는 dx, dy가 따로 놀진 못하는데, 그죠? 정의상 생각해 본다면. 자, 근데 문제는 얘는 그래도 1이라는 걸 가지고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걸 볼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적분 변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적분 변수를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시간에 관한 함수인 걸로 한번 보자. dt분의 dt는 1이죠. 그때 분모 dt만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집어넣으면 얘는 인테그랄 루트 dt 제곱이니까 dt분의 dx 제곱 dt분의 dy 제곱. 밖에 dt 남아요. t가 a일 때부터 t가 b일 때까지예요. 자, 그럼 얘는 vx네, vy네. 괜찮아요? 그래서 실제로 속력 적분인 거를 수식적으로도 확인해낼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꼭 이런 식으로 속도와 이동거리에 관련돼서만 볼 수 있냐? 아니, 요게 f't, 요게 g't. 그래서 아예 그냥 매개변수 함수로 나와 있으면 매개변수 함수 상태에서의 곡선의 길이를 그냥 구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러면 시간에 관한 함수가 아니고 만약에 양함수면 그럼 어떡하냐? 양함수면은 x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dx분의 dx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dx 또 안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루트 dx제곱분의 dx제곱
dx분의 dy 제곱 dx가 되겠죠. 그럼 얘는 a부터 b,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얘는 x가 a일 때부터 x가 b일 때까지 루트 1 플러스 아이고 f 프라임 x네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괜찮죠?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써볼게요. 이건 좀 지우고 예시로만 그냥 한번 들어서 보여주고 그냥 끝낼게요. 미안해. 자,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fx가 x제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쳐볼게요. 그때 나는 x가 0인 지점부터 x가 1인 지점까지 요 곡선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라고 쳐볼게요. 이 길이.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로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이거 미분하면은 2x죠? 루트 1 플러스 4x 제곱 dx예요.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거 적분하면은 곡선 길이가 나와요. 물론 얘는 간단한 예시로 보여주느라고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우리가 계산하기엔 좀 힘듭니다. 이건 삼각 치환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냥 치환 적분이 안 통해요. 삼각 함수로 치환해서 적분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이거 계산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안해. 개념만 설명했어. 개념만. 야, 11분이 돼가지고 이거 한번 풀어보면 참 좋은데 풀어보면 참 좋은데 그래서 유형 16번부터 유형 16, 유형 17, 유형 18 이게 다 곡선 길이 구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유형 16이 이걸 가지고 속력 적분하는 거 내용이에요. 1301번부터 1303번이. 그 다음에 유형 17번이 이 dt분의 dx, dt분의 dy로 f't와 g't 가지고 곡선 길이 구하는 거고 유형 18번이 지금 얘 하고 있는 겁니다. 얘. 그래서 그냥 식에다가 계산 집어넣으면 되는데 미안해. 나눈 거는 나중에 한번 풀어보고 언제 오지? 수요일날 조금 일찍 오면은 와서 좀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좀 더 설명해 줄게. 문제풀이 설명. 어거지로 끝냈어. 미안해. 아이고야. 고생했어요. 화이팅이야. 하하하하.